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원시 태양계에 속한 원시 행성 중 하나인 우리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구의 지각과 생명체는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기 보시면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소가 있죠? 수소 원소기요, H요. 헬륨은 He, 기타 2.1%. 우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수소와 헬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입니다. 저기 철, Fe, 산소, O, 규소, Si, 마그네슘, Mg 자, 등등이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그 대다수의 원소인 산소와 헬륨은 그다지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입니다. 지각. 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산소 그리고 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방금 보았듯이 산소와 규소가 대부분이었다, 그죠? 그럼 이 두 녀석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암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이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에서 규는 규소, 즉 SI를 의미를 하고요. 그럼 산은 뭘까요? 네, 산소를 의미합니다. 규소와 산소가 합쳐진 광물을 우린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요. 이 규산염 광물은 기본적인 골격은, 자, 이 빨간 알갱이는 산소 원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흰 알갱이는 규소 원자입니다. 자, 이제 이 둘을 결합시킬 텐데요. 규소 원자 하나에는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합니다. 자, 결합되는 방식은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지금 이 입체적인 모양인데 정사면체 모양으로 이 녀석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죠. 자,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이 되는 이 사면체를 우리는 규산염 사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산염 광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규산염 광물 하나를 떼어서 여러 개를 한번 복제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녀석들끼리 이제 결합을 시킬 건데 결합시킬 때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이웃한 사면체와 산소 한 개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한다는 거죠. 자, 왼쪽에 이 녀석처럼 그 어떤 사면체와 결합도 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는 우리는 감남석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자, 이때 감남석 같은 경우 산소와 규소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규소가 가운데 하나 있고 산소가 주변에 4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4대1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옆에 있는 녀석들이랑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하나씩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휘석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이때 산소 대 규소의 비율은 산소를 하나씩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1의 비율이 됩니다. 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이런 녀석을 우리가 복제를 해봅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두 녀석을 일자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란히 옆에서 결합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산소 하나를 공유하게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게 바로 각섬석이 됩니다. 각섬석의 경우에는 그러면 산소 대 규소의 비율이, 자, 좀 개수가 많아서 복잡한데 11대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각의 암석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규산염 광물, 이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규산염 광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지각이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체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이 있나요? 자, 탄수화물,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등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탄수화물과 지질, 단백질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왜냐? 이 세 녀석은 바로 탄소 뭐죠? 원소기호 C. 이 탄소가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 등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들을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죠. 자, 맛있겠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탄소화합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먹고 이제 우리 살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우리의 생명체, 생명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왜 이렇게 탄소화합물이 중요하고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을까? 그 구조적인 원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탄소 원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자들은 중심에 이렇게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떠돌아다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질마다 이 전자가 하나인 녀석을 수소고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떠돌고 있으면 뭐 헬륨, 이렇게 물질의 종류마다 이 떠돌아다니는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총 6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이때 이 두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 주변에서 잘 붙어서 돌고 있는데 이 나머지 4개의 녀석들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전자들은 자, 뭔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상태의 전자 4개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제일 바깥 궤도로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 개수가 8개일 때 이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지금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면 이 옆에 있는 이 원자와 전자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탄소는 바깥 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가 5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탄소 원자도 바깥 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가 5개가 되는 거죠. 하나가 더 늘어났다, 그죠? 그럼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가 8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가운데 있는 이 탄소 원자 보세요. 제일 바깥 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였다라고 해서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탄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이 총 이렇게 4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른 예로 질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질소는 제일 바깥 궤도로 돌고 있는 전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가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랑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총 몇 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결합도 3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탄소랑 비교했을 때 4개를 공유결합할 수 있는 탄소가 훨씬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소에다가 주변에 수소 원자 4개를 이렇게 공유결합을 시켜 놓으면 얘는 바로 CH4 메테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요 수소 대신에 뭐 다른 원자들이 들러붙으면 다른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살펴본 질소 어디 갔죠? 질소처럼 원자당 공유결합을 3개밖에 못하는 경우나 혹은 산소는 더 작아요. 공유결합을 2개밖에 못합니다. 그러한 경우보다 이 탄소는 더욱더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탄소는 탄소 혼자끼리도 잘 결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결합한 경우를 사슬 모양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슬에서 가지가 뻗어 나왔네요. 그럼 가지 달린 사슬 모양. 혹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고리 구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은 이 녀석들이 이렇게 전자 2쌍을 옆 탄소 원자와 공유를 하면서 이중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자 3쌍을 옆 원자와 공유를 하면서 3중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으로 질문하기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수소나 산소, 질소 이런 녀석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참 쉽죠? 자, 탄소 원자 한 개는 공유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가 있죠? 자, 힌트는 F. 네, 4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탄소는 4개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소나 산소보다 더 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아까 살펴봤듯이 탄소끼리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복잡한 분자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2가지 원인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 다양한 까닭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겠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